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은 듯 뻣뻣하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꼭 잡게 되시나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며 손을 잡아도 괜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는 올해 72,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상담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무릎 통증과 기력 부족으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 신발끈을 묶고 나면 허벅지가 뻐근해 무언가를 짚고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한 환자분 덕분에 깨달았죠. 평소 힘없이 걸어 다니던 분이 단 석 달 만에 손주와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비결은 거창한 운동도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는 식단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채운 것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많은 의외의 음식 5가지와 석 달 안에 활력을 되찾는 실전 식단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계단에서 숨이 차 멈춰 서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손주와 뛰어노는 시간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비밀을 계속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봉사 진료를 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60을 넘긴 이후에는 같은 나이라도 체력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80이 다 되어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으며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데 어떤 분은 65만 되어도 계단이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이 차이는 유전이나 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육 감소증이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30살 이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60이 넘으면 그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져 매년 3%씩 사라집니다. 10년이면 몸속 근육의 30% 가까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근육이 줄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초대사량 감소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더 쉽게 찌고 에너지가 빨리 고갈됩니다. 또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그 후 움직임이 더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딥니다. 면역력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대사 활동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쉽게 지치고 지치니 움직임이 줄면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 줄어드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결국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받는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이 변화를 쉽게 알 수 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액검사나 X선으로는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체성분 검사나 근력 측정이 필요한데 이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나 허리가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근육 감소증은 노화의 그림자라 불립니다. 조용히 다가오지만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근육 사용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겉으로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몸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위산 부족입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 고기 한 점이나 계란 한 개만 먹어도 단백질이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위산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단백질이 덩어리째 소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서는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결국 근육으로 변환되는 단백질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요즘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 간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위산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수율 저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혈액 속 아미노산 농도가 빠르게 높아져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느리고 반응 자체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20대 때와 똑같은 식단을 먹어도 근육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백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몸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먹는 패턴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대략 20에서 30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에너지 소모나 배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한 끼에 고기를 잔뜩 먹는 방식은 근육 합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습관은 반찬 위주의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만 먹고 건더기를 남기는 황태국, 채소 위주의 나물 반찬, 단백질이 거의 없는 식단, 혹은 흰쌀밥 위주의 간단한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사는 칼로리는 채워도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 권장량인 50에서 60g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 씹는 힘 문제도 겹칩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상태나 턱 근육이 약해져 고기를 오래 씹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줄고 부드럽고 삼키기 쉬운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으로 식단이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 감소증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도 근육 합성에 효과적인 식사 타이밍, 그리고 한 번에 몰아 먹지 않고 나눠 먹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60 후반에 접어들어 매일 아침 계란 1개와 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과 국으로 식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단백질을 꽤 먹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하루 섭취량이 25g도 안 됐습니다. 필요량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결과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량과 흡수율을 함께 챙기기 시작하자 석 달 만에 기력이 돌아오고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니라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고 소화와 흡수에도 유리한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위가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특별한 조리법이 없어도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직접 섭취하고 진료 봉사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권해 실제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단백질이 75g 들어있습니다. 계란 12개에 해당하는 양이지요. 건조 과정에서 조직이 부드러워져 위가 약한 분도 소화가 잘 됩니다. 간 건강을 돕는 메티오닌도 풍부합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황태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쌀뜨물에 불리면 비린내가 사라지고 단백질이 잘 우러납니다. 무와 감자를 넣어 끓이면 영양과 맛이 올라갑니다. 짠! 국물보다 건더기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무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 좋은 이소플라본도 풍부합니다. 모두부가 순두부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가량 높습니다. 몸이 찬 분은 따뜻하게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으면 맛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아리콩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깝고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식후 졸음을 줄여줍니다. 구입 시 팁을 드리면 한 번에 1kg 정도를 사서
반나절 불리고 삶아 한 컵씩 소분해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 한 큰술에는 단백질이 약 3g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아 하루 한두 스푼이 적당합니다. 볶은 들깨는 영양 손실이 없도록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단백질이 약 2g, 버섯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g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이 많으며 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알게 되면 양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조합과 타이밍에 따라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3가지 팁. 첫째,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나눠 먹기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20에서 30g 정도로 제한됩니다. 그 이상 먹으면 근육 합성으로 쓰이지 않고 에너지원이나 배설로 사라집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이상 공복이 지속된 몸은 단백질 합성 재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근육 생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황태무국, 두부조림, 병아리콩 한 숟가락이면 아침에 25에서 30g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먹기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비타민 B군, 특히 비육과 밀, 그리고 아연이 필수입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근육 단백질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달걀 노른자 등에 풍부하니 단백질 식품과 함께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 참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세포로 더 잘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와 참기름을 함께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과 함께 먹기입니다. 청국장, 된장, 김치,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100g의 단백질이 17g이나 들어있고 발효 과정에서 이미 분해된 아미노산이 많아 소화와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단백질 반찬 옆에 김치 한 접시를 곁들이는 습관만으로도 흡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피해야 할 습관. 첫째,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단백질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알코올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져 가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 전후 3시간 이상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단백질 대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라면, 젓갈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예시식단. 아침, 황태무국, 두부찜, 병아리콩 한 숟가락, 총 단백질 약 27g. 점심, 시금치나물을 들깨에 무치고 현미밥과 청국장, 단백질이 든든히 포함. 저녁, 표고버섯 볶음, 두부조림, 보리밥, 단백질 약 20g. 이렇게 3끼에 나누어 먹으면 하루 총 약 69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처럼 흡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근육 합성에 충분한 양입니다. 결론, 단백질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과, 어떤 순서로 먹느냐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같은 음식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챙겨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조리하기 번거로우면 며칠 하다 말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식단은 거창할 필요도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단백질 습관. 매 끼니에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고기나 콩류 반찬 포함. 국물 요리는 건더기까지 꼭 먹기 건더기에 단백질 함량이 높음. 단백질만 먹지 말고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기 아보카도, 올리브유, 들기름 등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단백질을 나누어 먹기. 마무리 동기부여.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년 이맘때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곧게 펴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에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고 손주가 같이 놀자고 하면 주저 없이 나서는 나. 병원 예약 날짜를 잊을 만큼 건강하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 찬 삶. 이 모든 변화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 끼의 식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태 한 줄,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숟가락이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회복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늦출수록 회복 속도는 더딥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금 바꿔보세요. 아침 황태국에 건더기를 꼭 먹거나 점심 반찬에 두부를 추가하거나 저녁 밥에 병아리콩을 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석 달 후 거울 속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1년 후 손주와 공원에서 뛰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값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꾸시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100세 건강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